한국이 카타르 월드컵 예선리그 최종 3차전에서 포르투갈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둬 12년 만에 원정 16강에 올랐습니다. 고용 호조 속에도 불구하고 테크, 제정업종 등 화이트칼라 직원들에 대한 감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3.7%에서 유지되고 한 달간 26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여전히 강력한 고용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계속 내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SAT나 ACT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이 급감하면서 이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 축구가 도하의 기적을 일으키며 극적인 역전승으로 원정 16강에 진출하자 미주 한인들도 일손을 놓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리그 최종 3차전에서 강호 포르투갈에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비겼던 우루과이를 3위로 끌어내리며 12년 만에 원정 16강에 올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한인들이 30년 만에 다시 느껴본 짜릿한 도하의 기적이었습니다. 1993년 도하의 기적으로 한국 축구가 일본을 좌절시키고 미국 월드컵에 나갔던 첫 번째 도하의 기적이래 꼭 29년 만에 이번 두 번째에선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원전 16강에 올랐습니다. 이번 도하의 기적은 그야말로 극적인 역전극을 펼치고 루스타임과 상대방 경기를 끝까지 가슴 졸이며 지켜본 후에나 맛보았습니다.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장면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때 우승 후보 독일을 2대0으로 격침시켰던 카잔의 기적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우루과이를 다득점에서 앞서 원정 16강에 12년 만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한국의 태극전사들은 강호 포르투갈과 H조 예선 마지막 3차전에서 전반전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으나 27분 수비수 김영권의 만회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정규 시간이 다 지나가며 1대1 무승부로 끝날 경우 예선 탈락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추가 시간에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펼쳤습니다. 부상으로 그동안 결장했던 황소 황희찬이 교체 멤버로 투입되면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가 막판에 부상 투혼을 펼치던 주장 손흥민이 단독 드리블로 역습의 찬스를 만들었고 돌진하는 황희찬에게 패스해 강한 슛으로 결승골을 올렸습니다. 새벽 시간이었던 한국에서는 물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 워싱턴을 비롯해 미주 지역에선 한인들이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숨막히는 태극전사들의 경기를 지켜보다가 극적인 역전승으로 원정 16강에 오르자 환호성을 지르고 감격의 박수갈채를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축구가 12년 만에 원정 16강에 극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워싱턴을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한 장소에 모여 단체 응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3.7%에서 유지되고 한 달간 26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여전히 강력한 고용 호조를 보였습니다.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고용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이어서 물가 잡기에는 어려움을 안기고 있으나 불경기 추락을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고용시장은 이례적으로 매달 강력하게 버텨주고 있어 불경기를 피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간 일자리를 26만 3천 개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전달의 일자리 증가 28만 4천 개보다는 약간 내려간 것이지만은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20만 개 증가를 훨씬 웃돈 겁니다. 이와 함께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0.6%, 연율로는 5.1%나 올라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1월 한 달 26만 3천 개의 일자리 증가는 올 상반기 6개월에 비하면 낮아진 것이지만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월 평균 16만 4천 개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11월 고용을 업종별로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이 2만 명, 제조업이 14,000명을 늘려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8만 8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헬스케어에서 4만 5천 명을 증원했고 정보업종에서 1만 9천 명, 재정활동과 교육에서 각 1만 4천 명씩 증가시켰습니다. 강세를 보여온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는 6천 명 늘리는 데 그쳐 다소 냉각됐음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소매업종에서 3만 명, 수송조장에서 1만 5천 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이 1,000명 줄인 데 비해 주정부 11,000명, 로컬 정부 3만 2천 명을 늘려 1월 앞에 4만 2천 명을 늘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되고 임금이 계속 오르면 미국민 소비자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70%나 의존하고 있는 내수 위주의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잡기를 위해 연속금리 인상으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도 억제시키려는 연준의 예측이 빗나가 그만큼 물가를 잡는 데에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으나 테크와 재정, 법률 등의 화이트칼라 직원들에 대한 감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트위터 등이 잇따라 수천 명, 수만 명씩 대량 감원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로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타이트한 고용시장 덕분에 실업 대란이 벌어지지 않고 있으나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 직원들이 대거 짐을 싸는 감원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는 최근 전체 인력의 13%인 11,000명의 해고를 발표했는데 실제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원 모집과 비즈니스를 맡아온 사무직인 화이트칼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에 2만 7천 명이나 새로 고용하는 공격적인 사세 확장을 추구했다가 잘못 판단했음을 시인하고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채용을 동결하고 감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전체의 3%인 10,000명을 감원했는데 부진한 사업 부서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화이트칼라 직원들만 감원했습니다. 물류센터나 배달센터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직원들은 거의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는 전체의 절반인 7,500명을 해고했는데 대부분 화이트칼라였습니다.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대량 감원되거나 새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구인 광고를 올린 잡 포스팅을 분석한 결과 테크 업종의 잡 포스팅은 무려 36%나 급감했습니다. 예술, 연예, 오락 분야의 구인 광고도 35%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서비스는 32%, 과학과 법률 분야는 31% 줄어들어 구인 활동이 크게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재정활동과 보험에서도 구인 광고가 30%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여행업종의 잡 포스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경기 침체 조짐이 나오면 신규 채용을 동결하거나 축소한 다음 감원하기 시작하고 그럴 경우 실업률이 올라가며 실업수당 청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계속 내리면서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일 현재 갤런당 3달러 45센트로 내려 6월 중순 5달러보다 30%나 급락했으며 2월 하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때보다 싸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여행 시즌이 끝나고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유류 수요가 줄어들어 휘발유 값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2일 현재 전국 평균이 3달러 45센트로 트리플A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6월 14일 5달러 2센트까지 치솟았던 정점에 비하면 30%나 급락한 겁니다. 또 지난 2월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오일 쇼크가 몰아칠 것으로 우려됐던 때보다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는 국제 유류 파동이 우려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값도 3달러 54센트부터 연일 오름세를 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싸진 겁니다. 워싱턴 DC는 3달러 68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비싸지만 메릴랜드는 3달러 46센트로 전국 평균과 거의 같고 버지니아는 3달러 29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2달러 82센트로 가장 싼 휘발유 가격을 보이고 있고 오클라호마, 아칸소, 미시시피, 조지아 등 5개 주는 3달러 아래의 저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하와이로
5달러 19센트로 유일하게 5달러를 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4달러 8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성탄절과 연말까지 계속 하락해 3달러 아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스버디의 패트릭 드한 수석 경제학자는 성탄절에는 미국 내 보통 휘발유 가격이 2달러 99센트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다시 악화되는 동시에 오펙 플러스가 대폭 감산을 결정할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요동치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다시 오를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패트릭 드한 수석 경제학자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SAT나 ACT 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이 급감하면서 이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절반 이하로 떨어져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급감했다가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원상 복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예 항구적으로 SAT나 ACT가 대학 입시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3번에서 4번 시험을 치른 후 최상의 점수를 조합해 대학 입시에서 활용해온 SAT와 ACT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대학 입시에서는 1,800여 개 대학들 가운데 고작 4%만 SAT나 ACT 시험 점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대다수는 테스트 옵셔널로 설정해 수험생들이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1일 마감한 조기 전형에서 SAT나 ACT 시험 점수를 입학 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학생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였다고 공동 지원서를 관할하는 커먼 애플리케이션은 밝혔습니다. 커먼 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SAT와 ACT 점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던 대학들은 55%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4%로 급감한 것입니다. SAT나 ACT 시험 점수를 입학 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수험생들의 비율은 2019년에는 78%에 달했다가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45%로 급감했고 2021년에는 51%로 약간 늘었지만 2022년에는 다시 48%로 줄어들었습니다. SAT나 ACT 시험 점수는 대학 입학 원서를 낼 때 제출하는데 팬데믹으로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면서 의무화 대신 선택적 제출로 바꾼 대학들이 급증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그러나 팬데믹이 완화되고 제한 조치들이 풀림에 따라 팬데믹 이전으로 원상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영원히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유명 대학들로부터 SAT나 ACT 점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으로 되돌아가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부에서 SAT를, 서부에서는 ACT를 많이 응시해 대략 3회 정도의 과목별 시험 성적 가운데 최상의 점수를 조합해 본인의 최종 점수로 대학에 응시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대학들은 일시적인 시험 성적보다는 학교 교과 평점인 GPA, 주제에 대해 논하는 에세이, 자기소개, 그리고 면접 등으로 신입생들을 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